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많이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에 설립돼서 지금 7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양평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평으로 이전해 있고요. 본원은 나머지 6개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바로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김민철 원장님 오신 이래로 서류 간소화를 최고로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있고, 다만 정산은 꼼꼼히 합니다. 근데 이제 접수는 서류를 최소 간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바로를 통해서 하면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인터넷 컴퓨터든 핸드폰으로 입력을 하면 저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다. 와서 바로 저희가 신청서, 예전처럼 오프라인 신청서라든지 많은 신청서 안 내셔도 저희가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AI 기능도 도입해서 이제 여러분께 신청하는 분들에 맞는 사업도 추천해드리고 타기간 사업도 또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협약 맺어진 9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또 경기바로 시스템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상권 영향 분석 서비스라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여기 이 인터넷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런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분석 서비스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데이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져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도에 이제 상권별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곳의 상권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주 이용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시간대별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 보고서라고 이제 AI로 역시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상권 어떤 발전이나 이제 소비자들 하는데 어떤 맞춤형으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본 사업은 우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 100억 원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경기도 민선 8기 전체 정책이 있습니다. 82개 정도 되는 정책 중에 최우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가서 경기도 전체 공무원분들 앞에 모셔놓고 발표를 해가지고 최우수로 인정받아서 지사님한테 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좀 행사 위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아쉬운 게 좀 계실 텐데요. 현재 경기 지역 화폐를 이용한 실시간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데이터를 저희가 상권별로 지역별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아직 성과 분석이 지금 한 중간까지 나오고 최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29개 시군만 보면 저희가 39억 정도 페이백 예산을 했거든요. 근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 폭이 167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4배 정도 이 기간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북부 쪽이 아무래도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북부도 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시도록 홍보도 하시고 좀 노력을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북부 남부 나눴습니다. 나눠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사업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부 남부 나눠서 북부도 충분히 이제 그만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제 기간 안에 다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예산을 충분히 소진하면 그만큼 매출이 올라서 실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경기도 공무원 전체 앞에서 발표할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박 나고 막 이렇게 잘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밑불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신 분들이 같이 또 계신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또 그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같이 해서 북부에 좀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공공배달앱 작년에도처럼 공공배달앱도 3개사 같이 프로모션 같이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30만 원의 상권별 현수막 비용이 나갔는데 올해는 이제 그 인상을 좀 해서 50만 원의 비용으로 상권별로 홍보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422개 했거든요. 저희가 개소를 상권을. 올해는 신청자가 엄청 많았어요. 상권이. 그래서 올해는 513개소를 합니다. 거의 90개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세한 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운영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00-8001 이제 4만 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저희가 콜센터 직원분들하고 저희랑 정보 교류도 하고 계속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콜센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타 기관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입니다. 목표는 200명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 본사업 같은 경우 원래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지는 청년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폐합해서 전통시장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화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닌 교육하고 진단하고 전문가 심화 컨설팅도 하고 경쟁 오디션을 통해서 사업화 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 이자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대상이니까요. 주변에 좀 알리셔서 상권에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 과정을 꼭 밟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통큰셀처럼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도 많고 제일 관심도 많은 사업일 겁니다. 올해는 2,600개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다만 올해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좀 줄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 이상 소상공인이지만 판로 개척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하고 이제 홍보해야 되고 판로가 필요한 분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 안에는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핫점포라고 해가지고 저희 상권에 어떤 도움되는 대표 가게를 좀 선정해가지고 저 상권에 도움되는 경영 개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통합교육입니다. 3,570명 대상이고요. 교육 안에는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전문가 육성 교육도 있고 저희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통한 콘텐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입니다. 320개사 올해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많이 다들 좀 헷갈리시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 사업 안에는 사업정리 사업 안에 점포 철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따가 이제 아마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저희 경기도는 점포 철거비보다는 재기장려금을 2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입니다. 4,000명 규모 지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에서 본 사업이 있어서 한 50%에서 80%까지 이제 지원해 주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서 최대 5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1, 2등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사업은 여기 오늘 오신 아까 축사해 주신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가 각 상인의 날, 소상공인의 날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경영현장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앞서 그 김인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정담회 다니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청년 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왜 4060 중장년 은퇴자 사업이 없다.
만들어 달라라는 목소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150명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청년창업 원스텝 하고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다만 이제 40, 60 중장년 이제 그 특성을 좀 감안해서 실습 위주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18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도내 20년 이상 주된 업종 변경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서 이제 그 드리고 비예산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새 출발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국비 사업이고요. 오늘 여기 오신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70개소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요 대상은 딱 명확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재기장려금 저희가 앞서 얘기한 그 200만 원이나 아니면 경영관 개선 사업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분야입니다. 골목상권 분야가 올해 예산 사정으로 예산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 오신 최병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의원님 도와주셔서 이제 많이 그 기존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조직 한 10개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 매칭이고요. 개소당 한 1,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지원은 개소당 올해는 이제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성장 지원했던 그 내역 중에 좀 체감도가 높고 실제 도움이 된 그 골목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160개소, 개소는 유지를 하되 차등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활성화 기반 마련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리더십 컨퍼런스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이제 유공자 우수한 매니저 시상도 하고요. 그때 이제 우수 상권도 표창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는 좀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골목 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권역 매니저 포함해서 78명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임금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경기도만의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5일부터 저희 권역센터별로 별도 교육을 우리 교육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별도로 하면서 회장님들도 역시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입니다. 앞서 골목상권 매니저처럼 전통시장 분야 180개소 지금 매니저분들 배치되어 계신데 여기도 급여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30개소가 올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신청 개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힘들었는데 도의에 요청을 했고 또 올해 여기 오신 최병선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30개소가 그나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신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그리고 연합해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3월 5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분야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36개소가 목표고요. 본 사업은 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혁신 모델 구축 사업 현재 3개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한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8개소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소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친화형 상권과 어떻게 친화되냐 그 시군 만드는 종합계 마스터 플랜을 설립하고 얼마 전에 지금 포천이나 이천에 상권 활성화 센터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올해 선정된 8개는 그걸 실행하는 그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10개 중에 저희가 실적 평가 등을 해서 충실한 곳 8개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분야입니다.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소공인 250개사 대상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식재산권,
자격 환경 개선, 스마트 공정, 해외 판로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안에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소공인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소공인 연합회에서 소공인 날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도내에 직접 지구라고 있습니다. 소공인 직접 지구. 거기 네트워크 또 하는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소공인 박람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짜 80개사 계획하고 있는데요. 70개사 국내 전시를 지원하고 10개사 정도는 해외 전시까지 올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살리기 통근세 사업을 통해서 도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도내 전통시장, 골목 상권, 일반 상권이 활력이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기 살리기 통근세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근세일은 도내 상권 활성화와 소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서 도 출연금 100억 원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70억 원, 하반기 30억 원으로 운영됩니다. 행사는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500여 개의 상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450개 진행되기로 하였으나 522개 상권이 신청하여 116%의 높은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적고 심사를 통해서 참여 제안이나 경고를 받은 상인회를 제외하고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했습니다. 주요 지원은 지역화폐 페이백 행사, 상권 홍보물 지원, 그리고 공공 배달앱 할인 쿠폰 제공 등이 있습니다. 페이백 지급 기준입니다. 페이백은 지역화폐 결제 건별, 소비금액 구간에 따라서 페이백이 지급됩니다. 페이백 지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3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인당 누적 총 12만 원 한도의 페이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백 지급을 결제 즉시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페이백의 유효기간은 26년도 5월 31일 약 2개월 안에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환수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제 취소 시에는 해당 결제 건으로 지급된 페이백은 즉시 환수됨을 안내드립니다. 기지급된 페이백을 환수할 시점에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잔액에서 환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주류 상품권은 이번에 결제권 페이백에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에는 페이백이 15%로 진행됩니다. 저희 경기 지역 화폐 같은 경우 29개 시구는 20%로 되지만 그리고 최소 결제액은 1만 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살리기 하반기 25년도 하반기 살리기 통근세일 성과입니다. 행사 이후 지역화폐의 사용이 크게 늘어 총 124억 4천만 원이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상권은 결제액의 43%가 증가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상권은 증가율이 8.6%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행사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행사 참여 상권은 결제액이 1.23% 증가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상권은 1.32%로 감소하여 참여 상권이 상대적으로 소비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도 93.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할인 혜택, 행사 운영 방식, 결제 편의성 등 주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였습니다.
행사 만족도에서도 특히 할인과 혜택이 94.3점이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결제 편의성도 93점으로 높았습니다. 상품 품질과 상위 능대는 90점 이상, 운영 방식도 89.7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문객의 64.9%가 통큰셀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행사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포스터, 현수막, 상인 홍보가 54.9%로 가장 많아 상권 현장의 직접 홍보가 참여 확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카페 가입자는 50대 이상이 19.4%, 60대 이상이 70.6%로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유동 인구에서도 60대 이상이 484만 명으로 가장 많아 지역 상권의 주요 이용층이 중장년층임을 확인되었습니다. 우수 상권 운영을 위해 홍보물 부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홍보했었을 때 고객들의 유입 경로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권 내 모든 참여 점포에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홍보물 2종을 모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3월 1주차에 배송되며 늦어도 3월 2주차까지 반드시 부착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점주분들께 행사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통큰 세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내문에는 페이백 지급 기준, 지역 카페 문의 방법, 앱 결제 방법 등이 담겨 있으므로 점주분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행사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큰 세일은 정대매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0만 원은 현수막 제작으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20만 원은 전단지 등 상권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제작하여 주시기만 되겠습니다. 디자인 AI 파일과 12종은 선정 공문과 함께 공유 드렸습니다. 하지만 X 배너와 홍보 물품 제작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작 업체는 한 곳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달 특법과 지역 카페 가맹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매뉴얼을 배포해 가맹 참여를 안내해 주시고 공공 배달앱 할인 행사도 적극 홍보해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자체 홍보 활성화입니다. 자체 예산이나 비예산 홍보를 통해 추가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자체 할인 쿠폰이나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3월 5일부터 상권 매니저 등 상권에 계시는 총무님, 집행진들을 위해서 교육을 통큰 세일에 대한 교육을 또 세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참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달 특급과 경기 지역 화폐 가맹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요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맹 참여를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통큰 세일 기간 동안 배달 특급 땡겨요 먹개비에서도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배달 앱에 등록된 모든 온라인 점포가 대상입니다. 상권에 이번에 통큰세일 상권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온라인 점포가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화폐 가맹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매뉴얼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가맹 참여를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권 표창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성평가를 통해서 우수상권을 선정하여 상인의 단체 명의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상을 표창 수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상권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SNS 활동을 우수한 점, 여기 보시면 SNS 활동입니다. 카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객 안내 메시지 동료 우수
또 함께 진행하고 플랫폼 가입 동료도 함께 진행해 주셔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체 홍보 활동을 추진한 것도 우수 사례로 통해서 함께 26년도 상반기 중 우수 상권 발굴 공모를 통해서 선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월 5일부터 매니저 등 집행진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페이백 진행은 3월 20일 09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배달앱도 09시부터 함께 페이백이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재단 소개, 2026년 소상공인 주요 지원 제도, 이지원 모바일 앱 소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소개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현재 경기도 내 28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은 양호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소상공인 주요 지원 제도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입니다. 재단과 시중은행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과 총 5,850억 원 규모로 시행 중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산출보증료의 0.2%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상공인 대환자금 보증입니다. 주로 재단 보증부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보증부대출을 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는 2026년 1,0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및 경기도가 5년간 최소 1.7%에서 최대 2%까지 2차 보전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입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력 1년 이내는 창업자금, 업력 1년 초과는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경기도에서 5년간 2% 이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특별출연 협약보증입니다. 재단과 카카오뱅크가 협업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원 규모는 1,275억 원이며 경기도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및 신용평점 840점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의 50%, 최대 30만 원 한도로 페이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배민 외식업 소상공인 상생지원 협약보증입니다. 재단과 카카오뱅크, 배달의 민족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이며 경기도 내 음식점업 등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745점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의 50%, 최대 30만 원 한도로 페이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관광사업자 위기극복 특별자금 지원 특례보증입니다. 경기도 내 영세 관광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관광사업 관련 업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경기도가 5년간 2%를 2차 보전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더 힘내고 특례보증입니다. 경기도 내 유망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원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이 7년 이내인 업체로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합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포용성장 특례보증입니다. 경기도 내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지원 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여성기업으로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기 소상공인 더 힘내고 카드 보증입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년 300억 원 규모로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 신용평점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재단 모바일 앱 이지원 소개입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상으로 간편히 보증 신청 가능한 이지원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원 앱을 통해 보증 신청 시 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들도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수집하는 등 여러모로 편리하게 보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구글 스토어에서 이지원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으로 검색하시면 앱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영상이 나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편리하게 보증 신청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시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2014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12년째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그 다음에 창업에서 성장 재기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도 디지털과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다루게 될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사업까지 크게 6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대전에 있는 그 본사를 필두로 해서 전국의 12개 지역본부 그리고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 전국에 있으신 소상공인분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 북부 지역본부는 이곳 의정부에 위치를 해서 담당 구역은 구리, 가평, 남양주, 동부권에서는 구리, 가평, 남양주부터 쭉 돌아서 서해권의 이제 시흥까지 경기도 북서부권을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저도 이 자리에 온 만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다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약 780만 개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도 부족한데 저한테 허용된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과감하게 건너뛰고 여기 이제 상인회분들과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고 진행을 하면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전통시장 상점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그 지자체와의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단일 투입이 아니라 지자체와 50대 50 또는 80대 20으로 이제 지방비와 자부담을 일정 부분 투입을 해야만 국고보조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사전에 지자체와의 어느 정도 협의는 맞춰 주셔야 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작년까지는 저희 공단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이제 단일 상점가, 단일 시장에 대해서 그 한 해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을 했다면 이제는 단일 상점가나 시장이 아니라 상권을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한 단기적인 지원의 예산 투입이 아니라 이제 자생력을 제고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좀 사업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상권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온누리 상품권 요즘에 상생 페이백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올해 발행 규모는 5.5조 원인데 작년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류 상품권은 5% 고정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10% 고정으로 할인율을 적용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이 사용자들도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예산 규모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류는 5%로 고정을 하되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내에서 기간별로 변동을 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도록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10%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3월 1일자부터 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7%로 할인율이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늘의 상품과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충전들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 지원 사업. 작년까지는 시장경영 패키지라고 불리던 사업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합회 등 총 360여 곳에 대해서 국비 최대 3,600만 원, 그리고 지방비랑 자부담 총 900만 원에서 최대 4,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이 사업에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게 시장경영 패키지의 공동 마케팅 사업.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그 사업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을 해서 행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체 뭐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이런 그 단발적인 마케팅 행사가 과연 시장 사업의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상점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견이 좀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 마케팅 사업은 삭제가 됐고요. 저희 이번에는 역량 강화, 상인 교육과 경영 자문을 포함하는 역량 강화, 그리고 시장 매니저님 또는 뭐 배송 매니저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사업 두 가지 분야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은 작년 말에 공고가 나가면서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2027년 지원 사업 공고는 빠르면 10월 말 그리고 늦으면은 한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입니다. 아까 앞선 사업, 그 시장경영 지원 사업이 1년간의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지원 사업이 운영이 된다면 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간 국비 50% 그리고 지방비 50% 해서 최대 10억 원 내 예산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영 지원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경영 지원 사업은 뭐 지자체라던가 국가에서 인정된 전통시장 상점과 상인회만 다 지원이 가능하신데 다만 이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사업은 일정 그 정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공제 또는 민간보험 가입률이 전체 모수 대비 50% 이상이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가입률과 상인 회비 납부율이 80% 이상. 마지막으로 오늘 상품권 지류 같은 경우에는 80%, 그 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선정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원 내용은 이름만 딱 봐도 아실 수 있다시피 그 지역의 문화관광 고유 자원을 시장과 접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을 통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이를 마케팅하는 데에 전체 예산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는 지원 사업의 작년에 공고가 나가면서 올해 지원 사업은 선정 대상이 완료가 지원 대상이 선정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한 10월에서 12월 말쯤 시장경영 지원 사업과 같이 공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그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통통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공고를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관리 패키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VIP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게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화재도 자꾸 발생을 하고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라 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운영되는 안전관리 패키지의 지원 대상을 조금 더 이제 지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고요. 전국에 있는 13,000개의 점포에 대해서 뭐 전기, 소방, 가스 등의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시장 단위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개별 점포 단위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올해 지원 일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그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지원 공고를 확인을 해주시고 본인 그 시장이나 그 점포에 시설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단일 상점가나 시장이 아니라 상권을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육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올해 3가지 신규 사업이 좀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다만 아직까지 확정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만 알려드리면은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중으로 이 사업이 확정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설명을 좀 가볍게 정보 수집 차원에서만 들어주시고 저희 본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곧 진행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지원 사업 신청을 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글로컬 상권 조성입니다. 네, 글로벌 로컬 상권 말 그대로 국가 대표 상권을 조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올해 총 6곳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크진 않아요. 총 6곳의 상권에 대해서 최대 총 예산 150억 원 단순 계산으로 한 개 상권당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국가 대표 상권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K컬처 상권, K컬처를 상권과 결합을 해서 국내 방문객의 방문객의 방문을 유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권 내에 소상공인 분들의 역량을 강화를 해서 좀 방문 편의성을 제고를 해서 열지의 방문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선 게 국가대표 상권이었다면 지금은 지역 다음 로컬 거점 상권 육성은 지역 대표 상권을 육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규모는 좀 작습니다. 모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규모는 총 10개의 상권에 대해서 최대 100억 원, 그러니까 한 개의 상권당 최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거점 상권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로컬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상권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그 상권 육성 사업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사업인데요. 유망 골목 상권 육성입니다. 한 두세 개 정도의 골목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이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50개의 상권에 대해서 총 예산 125억 원, 하나의 상권당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골목 상권의 상인 조직이 좀 결집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드리고 또한 이제 공동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든가 골목 상권을 브랜딩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실 로컬 거점 그리고 글로컬 상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사업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 지역본부가, 경기 북부지역본부가 사실 작년 7월에 신규 개소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천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경기 북부에 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이제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 경기 북부도 하나의 그 대형 그 거점의 그 지역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필요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자주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하셔서 함께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이상민 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세금 안심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정지원제도 안내와 기초세무정보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였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정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교육 순서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안내, 권리부 요청 제도 안내, 불복청구 제도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 및 회계사가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창업자 멘토링 및 무료 세무 자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업자 멘토링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조기 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 지원 대상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 및 영세 중소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고소득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세세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 납세자 지원단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권리보호 요청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세무조사 및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에 위반된 조사가 진행되거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통해 권리 보호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요청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시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불복청구 제도입니다.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불복청구 제도는 사전적 구제 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와 사후적 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판 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일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을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재산 관련 세목에 대한 불복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시고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우편이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기초세무정보 몇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이 적용되므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한 납세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환급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거래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되므로 소비자 요청이 없어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과 달리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결제 거부 금지 등의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고 반드시 신용카드 발급 의무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적격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출 증빙 자료를 말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 등의 4가지가 있으며 간이 영수 등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출할 때 적격 증빙을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를 받음으로써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용한 절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정기결제권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제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반드시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란농산공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 기간을 단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의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체납 발생 시 재산 압류나 신용정보 제공 등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명계좌 사용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도 명의대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대표자들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실 때에는 사업용 계좌 등을 반드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이나 모바일 안내문 등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5월 신고를 하게 되고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친 후 8월경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가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안내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세법 교실은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세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지식을 얻고자 하실 경우 국세공무원 교육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납세자 세법 교실 수강 후 강의를 수강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인 세출발 기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출발 기금은 코로나19 영향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높은 비용 부담 그리고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감감시켜 드리고자 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세출발 기금은 22년 10월 4일 출범한 이래로 최근까지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26년 12월까지 약 40조 원 지원 목표에 있습니다. 세출발 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신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재 휴업이나 폐업 중에 있으시더라도 대상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신 사실이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대출 중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되신 게 있으시면 부실 차주로 분류되시고 그 이외에 3개월 미만 연체 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의 위험이 높으신 경우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상 법인 소상공인과 부가세법상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네, 새출발기금은 크게 4가지 지원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네, 또한 천천히 나눠 갚으실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년의 거치 기간 이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최대 2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자나 원금과 같은 채무액 조정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보증부 대출인지 담보부 대출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보증부나 무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실차주시더라도 담보부 대출과 그리고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조금 다르게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30일 이하로 연체하신 경우에는 9%가 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까지 낮춰드리고, 30일 이후로 연체하신 분들은 상환 기간에 따라 3.9%에서 4.7%까지 금리로 조정해드립니다. 네, 원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보유하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수한 부채에 대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에서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도를 개선해서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방식 또한 차주의 유형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대출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부실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과 그리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개형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동의를 하면 진행되는 방식이고,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채무조정에 포함하고 싶은 대출을 직접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차주가 보유하신 무담보대출과 보증보대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직접 사온 다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원 방식별로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주실 때에도 각각의 기관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이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매입형 채무조정 대상이신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실차주이신 경우에는 무담보대출과 보증부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담보부대출도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로 접수를 하셔서 두 기관 모두 접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콜센터를 통해 방문 일자를 예약하신 후에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국 18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 창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감면 제도입니다. 부실차주 중에 폐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 리턴 패키지 등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에 한해서 최대 10%의 원금을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수료 후에 실제로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신 경우라면 1회에 한해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드림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나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원금이나 이자를 추가적으로 감면해드리고 상환기간도 더 길게 늘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저소득자의 조건은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네, 새출발기금은 세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소상공인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재기지원 사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경진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경기 지역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재기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출발기금 신청의 총 지원 한도는 15억 원이기 때문에 가끔씩 가지고 계신 대출 모든 합이 15억을 넘으면 15억 원 아래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총 한도가 15억 원이라도 담보 10억 그리고 무담보 5억으로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시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약정 체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고 도덕적 해이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심사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지고 계신 대출이 저희 대상 대출이 맞는지 확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이를 매입해오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며 내부 절차 이후 약정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가지고 계신 모든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담보대출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만약에 사업 목적으로 받으신 대출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택 구입과 같이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와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에 협약이 가입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과 같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를 주시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제도와는 병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취소하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에 언제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출발기금에 지원해서 제외되는 대출의 경우에도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장 이광주입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들으시냐고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 의료원에서 준비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검진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에서 준비한 특별 종합건강검진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은 2005년도 경기도의 6개 공공병원이 2005년도에 통합되면서 출범을 했고요. 최고의 의료를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인정받는 지역사회 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6개 지금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병원을 산하병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각 병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6개 병원 전문 의료 인력으로 전문의 169명, 간호사 757명, 주요 의료 장비로는 MRI, CT, 3.0 테슬라, 128채널, 최신 의료 사양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표시는 되진 않았지만 전체 병상으로는 112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사업으로는 시간 관계상 이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완화, 호스피스 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특별 종합 건강검진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품은 시작은 2025년 3월에 경상원 원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 상인연합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다자간 협약을 맺었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6개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특별 할인 항목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품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매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롤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2026년도에는 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에서 각각의 상품을 30만원, 40만원 그리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A, B형으로 구분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선택권을 좀 넓혀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각 상품에 대한 총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CT, MRI까지 총 90에서 110여 종 검사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배포해드릴, 그러니까 제작 중인데요. 제작 후 배포해드릴 홍보 리플렛에는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확인하시면 그 QR코드 내에 검사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 QR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 예를 든 건데요. 지금 CT 검사를 예를 든다 그러면 CT 검사 중에 여러 CT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뇌 CT, 복부 CT, 폐 CT 이 중에서 이제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총 B형 항목 중에 2개를 선택해서 4개 필요한 항목, 그러니까 검사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QR 항목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검진 후에 발생되는 이상 소견이 있을 시 저희 각 6개 병원이 진료협력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과 진료협력 MOU가 맺어져 있는 상태로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그 병원으로 전원 협력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 가시든 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진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3개의 기본 준비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 건강검진 상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